네, 매주 화요일 제약바이오 업계의 핫한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가 연초부터 기업 간의 갈등으로 상당히 시끌벅적합니다. 한두 업체가 아닌데다가 관련 주가도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좀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 박종원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으로 롯데 헬스케어 이야기를 좀 해보죠. 롯데그룹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2021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지금 정식 사업에 나서기도 전부터 시끄럽습니다. 국내 한 스타트업과의 기술 도용 시비에 휘말렸다고요. 네,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알고케어는 지난달 18일 롯데헬스케어가 영양제 디스펜서 관련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2019년 11월 설립된 알고케어는 영양제 카트리지가 장착된 사볼 인터넷 기반 기기에서 개인별 맞춤 영양조합을 제공하는 디스펜서 수출 시를 준비 중입니다. 영양제 디스펜서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데요. 개인이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기기가 적정량을 제공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예. 이를테면 비타민이나 오메가3와 같은 영양제를 그런 영양제도 이제 각각 용량이 좀 다르잖아요. 예. 1회에 2정을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적정량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 알고케어가 나스라는 이름으로 롯데헬스케어는 필키라는 이름으로 각각 제품을 개발해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예, 영양제 카트리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두 기업이 이제는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건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알고케어에 따르면 당시 롯데그룹 벤처캐피탈, 롯데벤처스와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의 도입 등 투자를 하고 싶다며 알고케어 측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네. 당시 롯데헬스케어 한 상무가 제품 개발 의사가 전혀 없고 자사 플랫폼에 알고케어 제품을 도입하는 등 투자를 하고 싶다며 제품 시연도 한 차례 진행했다는 게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 주장입니다. 예. 이 과정에서 롯데헬스케어가 투자 명목으로 알고케어가 개발 중인 카트리지 방식 영양제 디스펜서 뉴트리션 엔진과 사업 전략 정보를 요구해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양사는 견해 차이로 투자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예. 그리고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3에서 롯데헬스케어는 미래 먹거리라며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캐즐과 전용 디스펜서인 필키를 선보였습니다. 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CES 현장에서 자사 뉴트리션 엔진을 두고 관람객들이 롯데와 똑같다는 말에 직접 찾아봤다며 확인해보니 2021년 미팅을 통해 영양제 디스펜서에 대한 사업 전략 정보를 획득 도용해 캐즐을 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롯데헬스케어에서는 알고케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양측 간에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분위기인데 최근에는 이런 상황에 정부까지 지금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롯데헬스케어 측은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이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해외에서는 오픈형 디스펜서는 물론 카트리지 방식도 이미 쓰이고 있다며 해외에서 이미 시판 중인 보편적인 제품을 국내에서는 알고케어만 만들 수 있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알고케어는 이달 초 중기부에 기술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3명에서 5명으로 조정부가 구성될 예정인데요. 기술 분쟁 조정은 중기부에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분쟁 조정위원회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기술 분쟁 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타협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돕는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통상 2년에서 3년 걸리는 분쟁 해결 시간을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조정 성립 여부는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이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침해 인정 여부, 피해 보상 금액 등이 핵심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중기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등에 대한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롯데 헬스케어와 알고케어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될지 좀 향후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시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었죠. 바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소송인데 여전히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우선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 예. 두 회사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 항원 신속 진단키트 공동 연구 및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문가용 항원 신속 진단키트와 개인용 항원 신속 진단키트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된 계약은 지난해 1월 22일 두 회사가 맺은 코로나 항원 진단키트 단일 판매 공급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당초 4월 30일이었으나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이 가운데 920억 규모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셀트리온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생산 중단 및 납품 기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연장된 납기일이 다가오자 셀트리온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했으며 단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는 게 휴마시스 측 주장입니다. 네, 셀트리온 측의 주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반면 셀트리온은 지난해 4월부터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해왔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단계에서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휴마시스에서 추가 혐의 의사를 밝혀와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에 지난달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안은 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예.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가 물량 납품을 지연하는 와중에 진단키트 시장 가격은 추락해 상당한 재고와 영업 손실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회사 간의 지금 소송전은 얼마나 진행이 된 상황일까요? 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지난 13일 송달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및 성급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14일 만입니다. 양측이 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배액도 다릅니다. 손해배상금으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상대에게 각각 602억 원과 1,20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휴마시스와 진행 중인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에서 끝까지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마시스 역시 최근 김성곤 인콘 대표이사를 경영 지배인으로 선임해 셀트리온과 소송전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죠. 자, 국내 굴지 대기업의 바이오 분야 자회사들도 지금 핵심 인재를 두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 양측 어느 쪽과 어느 쪽일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롯데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삼바와 롯바의 싸움이군요. 네, 두 회사는 영업 비밀 및 인력 유출을 둘러싸고 대립 중입니다. 예. 아직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달 초 롯데 바이오로직스에 지속적인 인력 유인 활동을 즉각 중지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이미 두 차례 내용 증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법적 다툼이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예. 앞서 두 회사는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사업을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영업 비밀 침해 관련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2021년 8월 삼바에서 10년간 근무한 이원직 프로가 롯데 지주로 영입된 이후 지난해 롯바 초대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삼바는 자사에서 롯바로 이직한 3명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석 달 뒤인 지난해 10월엔 인천지검이 삼성바이오 영업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직원이 근무 중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롯데바이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이직자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롯데바이오는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롯데바이오로스 관계자는 출범 후 꾸준히 공개 채용 방식으로 원리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 기업 간의 인력 빼가기 그리고 또 뭐 이로 인한 다툼이 사실 처음 보는 광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핏 예전에도 그랬던 기억이 좀 있는데 과거 사례가 또 있을까요? 예, 삼성이 지난 바이오 사업을 처음 진출을 준비했던 2010년 당시 LG생명과학, 지금의 LG화학이 자사 임원을 영입한 삼성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 네. 이때는 LG화학이 승소를 했군요. 네. 네. 2021년엔 GC 녹십자가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후 이직하는 직원들이 늘어나자 상대 회사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성장세를 거듭하면서 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국내 인력 양성 시스템이 부족하고 실무에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인력은 한정돼 있어 경력직 쟁탈전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동일한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 모델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이 개발하는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롯데바이오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경력을 가진 인력을 구할 곳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셀트리온, SK 계열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나 SK케미칼, SK바이오팜 정도가 꼽힙니다. 네. 그 업종은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비슷했던 사례가 또 떠오릅니다. 그때도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의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2019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역시 인력 유출로부터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예. LG화학은 2019년 4월 자사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핵심 영업 비밀이 유출됐다는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을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소했습니다. 2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해 4월 SK온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금 1조 원과 로열티 1조 원 등 총 2조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는 일단락됐습니다. 현금 1조는 이미 지급했고 올해부터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규모가 상당히 컸던 싸움이었군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역시 제약바이오 시간에 이제 다뤘었던 내용인데 7년간 이어져 왔었던 법정 다툼의 주인공 바로 대웅제약과 메딕톡스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이번에 나왔었죠. 이번에는 메디톡스가 먼저 웃게 됐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보톡스, 보톨리늄 톡신과 관련한 싸움이었습니다. 대웅제약 쪽의 대응은 이후에 좀 어땠을까요? 먼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400억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또 대웅제약의 해당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하고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웅제약은 법원의 오판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및 항소에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 민사부는 대웅제약이 제출한 민사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네네. 보툴리눔 톡신 판매 중지 위기까지 몰렸던 대웅제약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된 모양새입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 제조 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정상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항소 역시 완료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제61 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사실 항소심의 판결 선고까지만 집행정지가 지금 인용이 됐습니다. 그나마 뭐 대웅제약 쪽에서는 급한 불은 껐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가 이제 더 걱정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 또 어떻습니까? 예, 대웅제약의 보툴림 톡신 제재인 나보타의 앞에는 가시밭길이 놓였다는 게 평가입니다. 예, 예. 증권사들은 현지 유통 및 영업 마케팅을 담당할 파트너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하나증권은 이번 민사소송 1심 패소로 나보타의 중국 진출 관련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국 식약처 인허가의 경우 최종심이 아닌 1심 결과이며 나보타 자체의 품질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므로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파트너십 계약의 경우 파트너사가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굳이 감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 파트너십에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웅제약은 연내 중국 품목허가 획득이 목표이며 집행정지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만큼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올해 중국에서 나보타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등 높은 시장성이 입증된 국가들의 발매에 나보타의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 결과를 보면서 업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입장이 좀 나온 게 있을까요? 먼저 휴젤과 휴원스 바이오파마가 판결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예. 두 업체 모두 이번 소송 이슈와 당사들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업체 소송 결과가 자사 제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인데요.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 대웅제약 간 소송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고 밝혔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 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당사 보툴림 톡신 제재의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 공정 등이 문제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휴온스 그룹의 휴온스 바이오파마 역시 이번 균주 도용 이슈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휴온스 바이오파마는 식약처로부터 국내용 리즈톡스와 수출용 휴톡스의 허가를 받아 글로벌 보툴리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휴온스 바이오파마 관계자는 명확한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진출을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균주의 전체 유전자 서열 분석을 완료했고 모든 결과를 이미 질병청에 제출했다며 질병청의 전체 보툴리눔 균주 보유업체에 대한 조사 시 균주 확보에 대한 경위, 균주 개발 과정 및 보고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이미 제출했고 그 결과 어떠한 이슈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보톡스 관련한 회사들 모두 뭐랄까요? 바짝 긴장한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핫한 소식들 함께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